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길라잡이 대부도 진행의 김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매일매일 새롭고 스페셜한 부동산 정보들을 부지런히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지 참 궁금하시죠? I'm really curious too. 먼저 서울 동북 지역의 중심 생활권인 왕십역 일대의 상권 분석과 투자처를 찾아볼 거고요. 또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자족 도시로 발돋움 중인 강동구 길동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 재생 사업이 활발한 두 지역이죠. 종로구 숭인동과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자세히 분석해 볼 테니까요. 많은 참여,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이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로 상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대부도 바로 만나볼까요? 레디, 액션!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드립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우리를 성공 투자의 길로 인도해줄 오늘의 전문가님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길잡이 이윤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까? 네. 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은데 어떻게 잘 오셨나요? 네, 아유, 그냥 어제는 비가 정말 많이 오더니 오늘은 좀 개니까 네. 예, 좀 쾌적하네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좀 화이팅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지역을 분석해 주실 건가요? 네, 첫 번째 지역은 이제 하왕십리동입니다. 성동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제 마용성 중에 하나인 상당히 각광을 받는 그러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하왕십리동은 이제 왕십리 생활권으로서 부도심 개념인 어떤 칠광역 중심으로서 청량리와 함께 동북권 부도심의 핵심 지역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5개의 노선을 갖고 있는 앞으로 청량리가 계속적으로 교통이 발전함으로써 국내 최다 노선이 될 것인데 이제 청량리가 노선이 들어오기 전에는 현재는 이제 국내 최다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교통은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왕십리 뉴타운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또한 동북선이라든지 많은 이제 개발 호재 등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좋을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다 환승 노선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풍부한 왕십리역 일대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성동구 하왕십리동은요. 총 4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왕십리역 역세권으로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인데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남부순환로와 올림픽대로 진입도 용이해서 강남과 시청, 용산과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덕분에 직장인들의 배우 주거지로도 인기가 좋고요. 또 인근의 한양대학교 학생들과 대학병원, 성수동 IT밸리, 동대문 상권의 종사자들까지 임차 수요를 탄탄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인구와 상주 인구가 모두 풍부한 왕십리역 일대는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2030 서울생활권 계획에 의해 이 왕십리역 일원이 상업과 업무 및 교통 중심지로 육성됩니다. 동북선 경전철이 신설되고 지역 특화 자원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동북권 광역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네,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유형의 물건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왕십리역에서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접해 있는 상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이 왕십리역은 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까지 5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 좋고요. 또한 총 10층 규모의 1층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은 58.47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6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월세를 활용할 경우에 투자금은 2억 4천만 원에서 2억 6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주택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4개 노선이 지는 환승역, 왕십리역과 아주 가까운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한 입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상가는 이제 왕십리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도로 접근성이 편한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상업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옆이 1차 뉴타운의 상징인 왕십리 뉴타운이 있죠. 그래서 이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이면서 또 최대 규모로 최대 편의 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들은 이제 성동구 아파트 내에서 기준지가 되고 있고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아파트로서 고가의 주거 시장을 견인한 그런 뉴타운이 된 그런 곳이었죠. 따라서 본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리한 교통이라든지 주변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어떤 훌륭한 입지를 품은 그런 상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상가 면적이 약 17평대고 상가와 바로 계단으로 직통으로 연결이 되는 지하 창고가 7평대로 있어서 이 지하 창고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상가로서 매우 가격적으로 보면은 두 개를 합친 것으로서는 상당히 가격이 합리적이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에서 가장 교통이 좋은 그런 역인데요. 최다 환승 노선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2호선, 5호선, 경의선, 분당선, 경추선 이렇게 5개의 노선을 갖고 있고 광역교통의 어떤 중심으로 하는 강북교통의 요충지라고도 볼 수가 있고 향후에 이제 GTX 신호선까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이제 올림픽대로라든지 내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이렇게 간선도로 접근이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동대문, 명동, 신당동 이런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편하고요. 또 강남 역시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교통 편의성을 갖춘 지역입니다. 또한 이 하왕십리동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에서 1인 가구 수가 1위인 지역으로서 수요층이 많이 확보가 된 지역인데요. 이 주변에 많은 오피스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 또한 오피스텔 이런 뉴타운의 수요까지 행정기관이라든지 업무시설에 이런 배후 수요를 품은 위치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가시성이 우수한 전면 상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왕십리 뉴타운이 접해 있어서 생활 편의 시설이 상당히 잘 구축이 되어 있죠. 엔터식스라든지 CGV, 한양대 병원 이런 생활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전형적인 어떤 슬세권의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지역은 이제 산이 많고 서울숲이라든지 청계천, 중랑천까지 매우 쾌적한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용두동이라든지 신당동 재개발까지 입지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입지적인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해봐도 좋을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동 인구와 상주 인구가 풍부한 하왕십리동입니다. 특히 이 왕십리역 일대에 광역 중심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는데요. 개발 이슈도 자세히 짚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이제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강북 3대장인 마용성 중에 위치한 성동구에 위치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잠실이라든지 시청,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우수하고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저평가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왕십리 지역은 부도심 개념인 7광역 중심 안에 들어가면서 청량리와 함께 동부권의 중심 생활권 지역으로 많이 변모를 할 텐데요. 이 청량리에서
왕십리까지의 개발촉을 보면은 도시환경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죠. 또한 상권이 정비되고 왕십리 역세권의 환경개선 사업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이점을 살리고 문화 브랜드를 육성을 하는 꾸준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후된 어떤 이미지를 벗어나서 고가의 주거시장으로 현재 탈바꿈을 하고 있는 곳이죠. 특히 이제 왕십리에서 청계천 일대는 동북권 교통의 핵심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동북선 경전철이 신설이 된다면 대중교통 체계가 더욱더 개선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왕십리 상계를 이어주는 이 동북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성동구와 노원구의 철도 소외 지역을 이어주는 노선이죠. 약 11개의 정거장이 이제 신설이 되고 또 왕십리에서 강남, 강북 수도권까지 빠르게 연결을 하기 때문에 교통의 어떤 편의성을 많이 높여주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계에서 왕십리까지 이제 노선 환승 없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40분대에서 절반인 이제 25분 가량으로 단축이 될 예정이고요. 4호선이라든지 7호선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표 그 레미콘 부지의 이전인데요. 이 3표 레미콘 부지 때문에 그 서울숲의 어떤 그 기존 구상에 비해서 많이 면적이 축소가 돼서 조성이 됐었죠. 그래서 이전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공원으로 이제 재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서울숲이 더욱더 확장 연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동구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과학문의 미래관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그 시설들을 건립을 해서 서울시의 새로운 명소로 이 부지를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동구의 발전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 중에 한 곳이고요. 왕십리 역세권 역시 성동구 발전과 함께 계속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 동북권 부도심 핵심 지역으로서의 지역가치 상승과 상권 발달이 기대가 되는 하왕십리 동의 개발 호재 분석해봤고요. 현재 이 하왕십리동 상가의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한 6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가이기 때문에 전세는 없고 월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6천만 원에 월 220만 원 소득이 가능하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2,500만 원에서 3억을 활용하신다면 투자 금액은 2억 4천만 원에서 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상가의 평균 시세는요, 5억 5천에서 6억 원이고요. 월세 임대 시 대출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2억 4천에서 2억 6,5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하왕십리동에서 상가를 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상가 입지 수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역과 가깝고 또한 생활 편의 시설이 많고 또 수요층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 환승 노선인 왕십리역과 초역세권 현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수한 입지를 가졌습니다. 또한 한전부지 개발이라든지 동북선 개발 이러한 것들로 계속적인 개발이 이어지기 때문에 가치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초역세권의 상가로서 주변에 많은 수요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지역 시세에 비해서 상가로서 저렴하다라는 것, 또한 주택보다는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특히 상가와 7평의 지하 창고가 계단으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상가 운영 시에 편리한 어떤 여건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번 이제 직접 보시면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고객 수요층이라든지 상가 주변 시세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물건의 어떤 투자나 운영의 적합성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왕십리역이 있는 하왕십리 동에서 상가를 볼 때 주의해야 될 상황들 아주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02-2077-6363으로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계속해서 살펴볼 지역은 어디인지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강남 4구죠. 강동구 길동입니다. 천호동과 함께 요즘 상당히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녹지율이 상당히 높고 또한 우수한 주거 환경이라든지 학군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춰진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제 산업단지가 대거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요. 또한 동서남북 간의 철도들이 확장이 됨으로써 교통의 호재가 특히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전체의 어떤 퀄리티가 많이 바뀌는 개발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길동은 그 중심의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강남 4구 중 하나로 지역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강동구 길동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동구 길동은요. 5호선 길동역이 지나는 역세권 지역이자 천호대로를 통해 올림픽대로로 그리고 천호대교를 통해서는 강북으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또한 이 길동에는 길동공원과 길동자연생태공원 등 대규모 공원들이 위치해 있어서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요. 대형마트, 아울렛, 대형 병원 등 생활 인프라 시설도 주변에 포진되어 있어서 실수요자들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을 필두로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대규모 상업벨트 조성 등 미래 가치를 끌어올려줄 다양한 개발 소식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지역 가치 상승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강동구 길동입니다. 강동구 길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처는 어떤 곳일까요? 전문가님? 네, 길동역에서 약 2, 3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복층형 아파트입니다. 원룸과 투룸이 혼합된 아파트이고요. 총 16층의 규모입니다. 평균 면적은 약 27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지역 시세는 2억 500만 원에서 2억 1,400만 원입니다. 전세를 활용할 경우에는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네, 요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복층형 구조의 신축 소형 아파트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주변 입지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길동역 3분 이내에 위치를 하고 있는 초역세권 상업지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룸과 투룸이 혼합이 되어 있어서 원룸 같은 경우에도 넓고 투룸 면적도 복층이지만 상당히 16평대로 넓은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현재 임차가 맞춰진 세대도 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바로 왼쪽 옆에 천호 재정비 지구와 바로 붙어 있다라는 것이 큰 어떤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위쪽으로 고덕상일 명일 이런 그 재건축 사업 또 아래쪽으로도 재건축 사업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둔촌 재건축까지 해서 이제 아래 위로 이제 매머드급의 신축 주거벨트가 고급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재건축 이주수의 대체 주거지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천호대로를 따라서 이제 테헤란로 축으로 이제 강남에서부터 잠실 계속적으로 천호동까지 밀고 들어오는 개발. 또한 이제 위쪽으로 재건축으로 내려오는 이 개발의 어떤 그 중심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재건축과 도시환경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한가운데 핵심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호역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죠. 그래서 강남 4구에서는 재개발 이슈가 가장 크고 또 천호역 주변의 어떤 준주거라든지 상업용지 주변으로 집장촌이나 낡은 어떤 그 주거지역에 재정비 공사가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상당히 속도가 붙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제 3개의 노선이 지금 연장선에 있어서 공사 중이고요. 세종간 고속도로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강남 인접성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어떤 교통 환경이 많이 좋아지는 곳이죠. 또한 이제
이제 초역세권의 이 복층 아파트로서 상당히 유리한 것은 주변에 복층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유일한 복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고가의 뭐 20, 30평대에 10억이 넘는 이 아파트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평수 대비해서 상당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1, 2인 가구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으로서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형 평수 선호도가 많이 높은 곳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고급 인테리어라든지 작지 않은 평수로서 직장인들과 신혼부부들에게 잘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많은 대학병원이 있어서 이 대학병원의 수요가 많이 있고요. 또한 이제 상일IC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이 있는 이곳의 원투룸 수요가 원투룸 어떤 소형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수요를 많이 품고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상당히 많은 수요를 다양하게 품을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현대백화점이 있는 천호 로데오 상권이라든지 또한 재래시장, 구청, 뭐 세무서, 전화국 나가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생활 편의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또한 길동 생태공원, 올림픽공원 이러한 그 도심 속의 녹지 공간의 활용도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따라서 이런 주거 편의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질수록 초역세권 현장으로서 강동구의 어떤 발전과 함께 강남권으로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주택 가치의 상승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요 업무타운의 직주 근접지로 배우 수요가 풍부한 길동입니다. 그리고 이 풍부한 수요들의 만족도가 높은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는 개발 이슈도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 이제 교통 호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3개의 노선이 앞으로 연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8호선, 5호선, 9호선이 현재 강동구에는 종점인 그러한 지역이죠. 그래서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사에서 별내 북부역으로 3기 신도시와 연결되고요. 5호선 같은 경우에도 상일동에서 하남 미사까지 연결이 됩니다. 또한 9호선 4단계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훈병원에서 향후에 생길 산업단지인 고덕 비즈밸리까지 연장이 되죠. 그래서 5호선, 8호선은 현재 공사 중이고요. 9호선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5호선 직결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Y자로 갈라진 2개의 이 상일행 마천행을 하나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노선이 생기는 효과, 또한 뭐 고덕에서 마천까지 새로운 전철이 생기는 효과까지 볼 수가 있어서 이 길동과 가장 가까운 교통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단절됐던 노선들이 연결이 되고 환승이 줄어들고 또한 9호선 같은 이런 노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히 송파라든지 강남 지역의 어떤 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빨라지는 그런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교통 개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서 국책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개발입니다. 강남 4구로 등극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사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라든지 현재 있는 첨단 업무단지와 함께 세계의 어떤 강동구를 경제 중심지로 만드는 사업으로서 강동구 내 IT 산업을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즈밸리 같은 경우는 에는 이제 상업이라든지 유통시설이 특히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롯데 뭐 호텔이라든지 롯데백화점, 이케아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이고요. 150개의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공공청사들까지 다 입주를 하기 때문에 강동구의 핵심 수요층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가장 탄력을 많이 받아서 속도가 지금 붙는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주거라든지 상업 업무시설이 새롭게 들어서는 중심 지역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구역 착공을 했고요. 또한 3구역, 4구역 곧 착공을 합니다. 또한 이제 초고층으로 이제 주상복합으로 많은 어떤 그
업무라든지 상업, 문화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까지 정비가 되면서 천로 로데오 상권의 가로정비 사업과 이어져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는 강동구 지역으로서 진정한 강남 4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수 업무단지 개발과 함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강동구 길동 개발 이슈 자세히 짚어봤고요. 현재 이 길동의 아파트 가격 분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주변 시세는 2억 500에서 2억 1,400만 원입니다. 전세 1억 8,500만 원에서 1억 8,900만 원 가능하고요. 투자 금액은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현재 임차가 맞춰진 세대도 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80에서 85만 원 가능하고요. 대출을 활용하게 되면 9,250만 원에서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강동구 길동 복층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요. 2억 500에서 2억 1,400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2,000에서 2,500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9,250에서 9,7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길동에서 복층형 아파트를 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초역세권의 우수한 입지를 가졌다라는 것, 또한 업무단지 인근의 풍부한 수요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 아파트로서 다른 아파트와 많이 차별화가 되어 있고요. 가격 메리트도 있습니다. 우선 4.5m 높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층고고 2층의 높이만 해도 150m니까 상당히 개방감이라든지 가시성이 우수합니다. 고급 인테리어라든지 주거 동선이 편리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꼼꼼하게 수납 공간도 아주 잘 되어 있고 천정에는 빌트인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또한 IoT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까지도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가보시면 1층에서부터 옥상까지 한번 옥상 정원도 한번 둘러보시면서 계약 조건도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동구 길동에서 복층형 아파트를 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꼼꼼하게 짚어주셨고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건 정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나갈 부동산 정보를 팍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지역을 분석해 주실 건가요? 네, 이번 지역은 서울 3대 업무지구 인 어떤 종로구 내 숭인동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 입지라고 볼 수가 있고 각종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1호선, 6호선 라인으로서 교통이 상당히 우수하고 수요라든지 상권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생활 환경이 정말 편리한 곳이죠. 직장인들이 1순위로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중심 업무지구와 종대문 상권 등 배우 수요가 풍부한 종로구 숭인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종로구 숭인동은요.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동묘암역 역세권으로 숭인 근린공원과 낙산공원, 청계천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한 주거지역인데요. 대기업 본사들과 행정기관이 위치한 중심 업무지구와 대형 쇼핑몰이 밀집된 동대문 시장과도 인접해 있고요. 또 한성대와 카톨릭대, 성균관대 등 인근 대학가의 재학생이 21만 명에 달하는데요.
덕분에 직장인과 상권 종사자, 대학생들의 배우 주거지로 임대 수요가 매우 풍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있는 이 숭인동이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낙후된 지역 환경이 대폭 개선될 예정인데요. 그에 따른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로구 숭인동입니다. 네, 종로구 숭인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유형의 물건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1호선 6호선이죠. 동묘역에서 1분 이내에 위치를 한 상당히 가까운 1.5룸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총 18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면적은 22.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역 시세는 2억 8,400에서 3억 2,200만 원이고요. 전세로 활용하게 된다면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가능합니다. 네, 동묘 앞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청계천과 근린공원, 다양한 문화시설까지 주거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요. 입지 자세히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1호선 6호선 라인인 동묘역의 초역세권의 상업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1호선만 본다면 청량리, 제기동, 제기역, 또 신설, 동묘, 동대문역으로 이어지는 라인이죠. 그래서 이 라인만 본다면 상당히 그 핵심 개발지의 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축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인 가구 수 정말 많은 그런 지역이죠. 그러나 이제 1인 가구 수에 비해서는 오피스텔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공실 리스크가 낮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입지이기도 하고요. 또한 초역세권으로서 임대료가 내려갈 일이 없고 또 향후의 황금성도 좋은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1.5룸과 2룸이 혼합된 이 오피스텔로서 이 주변에는 대부분이 원룸이기 때문에 서울 중심부의 다른 오피스텔과 좀 차별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종로구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로구를 찾을 때는 1.5룸이나 2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직장인들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잘 찾는 그런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오피스텔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가깝거나 편의시설이 좋고 또한 이제 안전한 곳일수록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그래야 이제 임차 수요도 안정적으로 받쳐준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현장은 이제 그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3도심의 핵심 지역으로서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그 가치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이제 전통과 현대 건물이 공존을 하고 있는 곳이지만 상당히 노후도도 심한 그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5년간 50조를 투자하는 이제 국가 시책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1, 2, 3, 4, 5, 6호선이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고 29개의 어떤 버스 노선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서울 전 지역의 이동이 빠르고요. 내부 순환도로의 이용까지 수월해서 수도권까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이 아주 많은 그런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은 이제 동대문 그 패션타운의 수요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위치로서 이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3만 5천 개의 업체, 15만 명의 종사자를 갖췄죠. 그래서 어떤 이 핵심 업무지구로서 서울 3대 업무지구 중에 하나인 서울시청이 있는 이제 CBD 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11만 개의 업체라든지 70만 명의 어떤 상시 근로자를 둔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대학생들의 어떤 그 수요들이 엄청나게 받쳐주고 있고요. 또한 유동인구가 100만 명의 지역이기 때문에 1, 2인 가구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지역으로서 인구 유입은 현재 또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서울의 중심지답게 또 유명한 관광 명소라든지 또 청계천 이런 어떤 휴식과 문화 공간 또한 주변 상권은 메가 상업 지역으로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상권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와 상권이 잘 되어 있고 개발 프리미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차익 실현까지 가능한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심 업무지구의 직장인들과 동대문 상권 종사자들의 수요를 동시에 흡수하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배우 수요가 워낙 많아서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미래 가치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네. 첫 번째로 동대문 패션 관광 특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아시아 패션타운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이죠. 이제 서울지방청 기동대 부지를 패션타운 조성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와 연계가 됩니다. 이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주변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라든지 미 공병단 이전 부지 또한 경찰 기동대 부지가 또 이전을 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 동대문 주변으로 해서 계속해서 관광과 패션 활성화를 위한 개발이 앞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숭인 창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1호 사업이죠. 그래서 노후 주거지를 개선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창신 숭인 이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과는 이제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옛 정취라든지 전통 기존 모습을 유지를 하고 어떤 도로라든지 주택을 정비하고 문화 서비스 공간을 창출하고 주민 편의 시설을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깔끔하게 정돈을 하면서 특색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세운상가 같은 경우에도 8구역으로 나누어서 23년까지 재정비가 완공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요. 도심권 안의 주택을 본다면 4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51%고요. 신축이 7%. 특히 동묘 주변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가 70%면서 주거지가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개발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이 현장 같은 경우에 초역세권 현장으로서 신축 오피스텔로서 개발의 어떤 다른 수혜도 많이 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낙후된 지역 개발을 앞두고 있는 종로구 숭인동입니다. 주거지로서의 그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이 숭인동 오피스텔의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전문가님? 네, 지역 시세는 2억 8,400만 원에서 3억 2,200만 원이고요. 전세는 2억 5,400만 원에서 2억 7,200만 원 활용하신다면 투자 금액은 3천에서 5천만 원 가능하겠으나 대부분 3천만 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5만 원 예상 가능하고요. 대출을 활용하시면 투자 금액은 4,680만 원에서 5,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종로구 숭인동 1.5룸 오피스텔의 시세는요. 2억 8,400에서 3억 2,200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금 3천에서 5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금 4,680에서 5,44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숭인동에서 오피스텔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마크를 받은 건축물로서 내외부 자재가 우수하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거실 겸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침실로 활용 가능한 방이 따로 있고요. 욕실도 널찍해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원룸이 많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고요. 엄청난 수요층으로 임대라든지 환급성 모두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분양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홍보관에 실제 유닛이 있습니다. 가셔서 실제로 구성이 된 주택도 한번 보시고 또한 층별 호수별 가격도 문의해 보시고 공사 중인 현장 위치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께서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입니다. 주의사항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분석해볼 지역은 어디인지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도심화되는 지역으로서 상당히 중장기적인 발전을 앞으로 이룰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강 이남의 중심이죠. 이 영등포 지역이 정치, 경제, 산업, 교통의 이제 중심지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많이 어떤 노후가 되어 있고 또한 이제 경공업이 많이 그 평지임에서 경공업이 많이 발전한 지역이지만 이제 옛날 근대 시설
시설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앞으로 많은 개발을 통해서 초특급으로 상당한 개발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시재생 사업의 모범 모델로 만들겠다라는 서울시의 의지가 다분히 담긴 그런 지역으로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도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은요, 1호선 영등포역이 인접한 역세권 지역으로 올림픽대로와 서부간선도로 이용도 편리한데요. 덕분에 여의도, 목동, 마포 등 주요 업무지구로 빠른 이동이 가능해서 직주 근접지로 인기가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또한 이 영등포에는 백화점, 타임스퀘어, 먹자상권과 지하상가까지 생활 편의성을 높여줄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우수한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영등포는 2030 서울 플랜에 의해 3도심으로 승격되면서 도심권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노후된 준공업 지역의 도시 재정비 사업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1호선 영등포역에서 도보 3분 이내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총 13층의 규모입니다. 전용 면적은 19.83제곱미터이고요. 지역 시세는 1억 9,100만 원에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를 활용하게 되면은 2천만 원에서 2,100만 원 투자 가능합니다. 네,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영등포역과 가까운 신축 오피스텔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실제 거주하기에도 괜찮은 환경인지 입지를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1호선 영등포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역에 이것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총 132호실의 오피스텔로서 타임스퀘어 잘 아시죠? 네. 예, 타임스퀘어 바로 건너편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역의 또 주변 상권을 잘 이용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생활 환경이 편리한 입지이고요. 주변에 이제 뉴타운이라든지 뭐 많은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 가치가 앞으로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현장이죠. 특히 이 현장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바로 앞에 70년대 건립된 영등포 고가가 이제 상당히 이제 노후된 이런 고가죠. 이 고가가 철거가 되면서 이 도로가 넓게 확장이 되고 또한 공원이라든지 문화 공간이 이 안에 생기기 때문에 도심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어떤 공간이 개발이 될 예정으로서 현장으로서는 또 다른 매우 큰 입지적인 장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우수한 어떤 입지에 비해서는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가성비가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영등포역의 초역세권 현장이면서도 5호선인 영등포 시장역과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5호선, 6호선, 7호선, 9호선까지 상당히 자유스럽게 그 환승 환경이 되어 있어서 강남 못지않은 교통 환경을 갖고 있고요. 뭐 올림픽 대로라든지 서부간선도로, 노들길, 경인로 이런 그 간선도로 상당히 좋아서 어떤 업무 지역의 이동성이 좋죠. 그래서 위쪽으로 마포라든지 아래쪽에 쥐밸리, 또 왼쪽으로 마곡, 오른쪽으로 강남까지 동서남북 간의 이동성이 좋아서 직장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일단 영등포 내 수요뿐 아니라 여의도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많은 어떤 수요를 품을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 이제 도심화되는 영등포 지역답게 신림선이라든지 또 신안산선, GTX 이런 광역 노선들이 모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 편의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등포역에서 영등포 시장까지 상권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영등포 지역의 상권 확장의 근간이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등포 내 완벽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뭐 롯데 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 타임스퀘어, 뭐 한림대병원이나 구청 이런 거 너무 잘 되어 있고요. 또한 뭐 영등포 공원, 또 여의도 공원이라든지 이런 IFC몰까지 영등포에 없는 가까운 여의도에 있는 생활시설까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주택으로서 상당히 생활 환경이 편리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발전하는 영등포 지역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어떤 발전과 함께 지역의 주택의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상권이 발달한 지역으로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주거 만족도가 높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가치가 어떻게 바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발전 프로젝트에 의해서 또 도시 재생 형태로 복합 개발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텐데요. 이를테면 이제 광역 교통망의 구축이라든지 도시 재정비 사업, 특히 중공업 지역 재생 관리 상당히 영등포 지역의 중요한 부분이죠. 또한 주거 환경 개선, 또 생활 기반 시설, 또한 지역 특화, 문화 산업 공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물레동의 세종문화회관이 앞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이제 중공업지 같은 경우에 영등포에서 뭐 58%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남권 그 발전의 필수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밀집 또한 산업단지, 주거 산업 혼재 지역으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중공업 지역 활성화 방안인데요.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지 않는 경제적으로 자립된 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낙후되었던 이 중공업 지역들이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종상향된 주거시설 등으로 앞으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층의 낡은 시설과 건물들, 도로, 이런 상가라든지 주거 이런 것들이 모두 개선이 되는 그 사업으로서 기반 시설로들이 정비가 되고 특히 이제 첨단 산업이라든지 산업 혁신의 기반 축으로 발전이 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영등포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경인로 개발이죠. 그래서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대가 전 후반부에 걸쳐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등포 복합 환승센터의 입체적인 복합 개발이라든지 고가철거 또한 물레 머시닝밸리로 이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업무 산업 기능이 강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여의도 금융지와 연결이 되는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서 조성할 계획이 있어서 어떤 영등포역의 주변의 가치가 더욱 상승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교통 호재를 본다면 이제 서부간선 도로라든지 제물포 터널 같은 경우에는 교통 환경 개선뿐만이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신안산선 24년까지 완공이 되고 GTX B노선 들어오고요. 또한 신림 경전철 사업까지 이 여러 철도가 복선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두 도심들과 이제 업무가 연계 통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의 어떤 균형을 이루게 되고 여러 지역에서 이동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유치가 더욱더 좋아지게 되는 직주근접의 최강의 입지로서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철도 노선이 완료될 경우에는 영등포는 서남부권의 대중교통의 허브 역할로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떤 이 중장기적인 개발들로 인해서 도시화되는 영등포 지역의 미래 가치는 더욱더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중공업 지역 정비를 위한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영등포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망도 확충되고 있어서 서울 3도심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영등포동 오피스텔의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전문가님? 네, 매매 금액은 1억 9,100만 원에서 2억 원이고요. 전세를 예상을 해보면 1억 7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이고요. 활용을 하시면은 2천만 원에서 2,100만 원 상당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월세를 활용하게 되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80만 원이고요. 대출을 활용하신다면은 투자 금액은 8천만 원에서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등포동 원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는 1억 9,100에서 2억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에서 2,100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8천에서 8,1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동에서 오피스텔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초역세권으로서 또 개발되는 지역에 상당히 많은 업무 수요를 품고 있는 또 생활 편의 시설이 좋은 그러한 오피스텔입니다. 132세대로서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을 하였고요. 풀 옵션 다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빌트인 가구 배치로서 거주하기 편리하게 다 조성이 되어 있고요. 안전보안 시스템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완공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실물 임장 가능하시고요. 가셔서 어떤 그 많은 어떤 그 실물을 보시면서 계약 조건도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희 전문가님.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에 대해서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02-2077-6363으로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